안녕하세요. XYZ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축에 대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좀 개념을 먼저 정리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뷰포트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뷰포트라는 것은 시나 4D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3D 프로그램에서 가상의 입체 공간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시네마 4D 화면을 띄워놨는데 이렇게 가장 큰 영역에 가운데 큰 창 영역에 보시면 이렇게 깊이감이 공간감이 느껴지는 하나의 공간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공간, 입체 공간을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인터페이스 이름을 저희가 이제 뷰포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상의 입체 공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작업할 때에 조금 더 입체적인 접근을 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결국엔 이 가상의 입체 환경도 아웃풋을 뽑힐 때는 이제 이미지로 렌더링이 되어서 평면화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평면 작업을 위한 그 과정으로 가상의 입체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를 좀 미리 설명을 하고 싶었고, 네, 예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3D 디지털 데이터들이 그대로 입체화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아웃풋이 정말로 저희가 만질 수 있는 그 실물로 뽑히게 되는 그런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해 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굳이 이런 비주얼이나 뭐 영상 작업뿐만 아니라 만약에 3D 프로그램을 익히시게 되면 그런 실제 3D 프린팅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재밌는 작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선 X, Y, Z라는 거는 축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이라는 거는 3D에서는 엑시스 혹은 뭐 피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가상의 이런 공간에서 자기 위치 혹은 그 어떤 오브젝트와 다른 오브젝트 간의 뭐 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다트 판에서 녹색 핀이 상대적으로 노란 핀보다 중심에 가깝다라고 저희가 느끼잖아요. 그거는 이런 다트판의 중심이라는 하나의 영역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녹색 핀이 노란 핀보다 좀 더 중심에 가깝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3D 가상 공간에서도 저런 어떤 위치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진 X, Y, Z라는 이름의 축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네마 4D 같은 경우는 이 세 축 방향성이 Y축 같은 경우는 높이, Z축은 깊이, X축은 이제 가로, 좌우, 양옆, 사이드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툴마다 이런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레프트 핸디드냐, 라이트 핸디드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어떻게 보면 두 축의 방향성을 맞춰주면 어떤 축 하나가 반전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Y축하고 Z축을 일치시킨다라고 하면 서로 X축이 반전된 그런 기준이 잡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Y축과 X축을 서로 일치시켜 줬을 때는 이제 Z축이 서로 반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초보자의 경우에는 뭐 이런 툴들을 옮겨 다니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기준들이 좀 다르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기초를 다 하신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필요한 작업, 하고 싶은 작업에 필요한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네마 4D에서 뭐 최종 렌더를 하지만 뭐 모델링은 지브러시를 갔다 올 수도 있고, 혹은 FX 같은 것들은 후디니를 갔다가 올 수도 있고, 텍스처 같은 것들은 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가서 작업을 다시 해온다든지. 근데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 때에 데이터들을 연동해야 될 경우에, 그럴 때 이런 축이 좀 다른 것들을 좀 변환하거나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신앙 4D 안에서 그러면은 그런 공간 안에서 저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보들을 다루게 될 것이냐면, 어, 저는 오브젝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오브젝트들도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진짜 저희가 얘기하는 모델링과 관련된 그런 메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명, 라이트 같은 것들도 다 각자의 축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뭐 조명, 카메라, 여러 가지 뭐 이펙터들, 나중에 배우게 될 뭐 그런,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거의 오브젝트화 돼서 그것에 관한 정보를 저희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풀어드리면 결국은 좀 육하원칙하고 비슷해요. 저희가 다루게 되는 정보의 종류들을 보면 결국엔 누가 그 오브젝트들을 정의할 수 있는 그 이름들이 필요하겠죠. 뭐 똑같은 오브젝트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이름을 저희가 지어줘서 좀 더 씬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작업에 저런 오브젝트 아이디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단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이런 오브젝트의 이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언제, 이런 건 시간 개념인데, 3D 프로그램은 대부분 또 영상, 모션 이런 작업들로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또 따로 있어요. 타임라인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특정 프레임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고, 그 특정 프레임을 우리는 키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모션 파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엔 어디서, 트랜스폼 안에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그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오브젝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크기로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나, 그래서 그런 트랜스폼 정보를 주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와 관련된 그 실제로 그 모양과 관련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그 어트리뷰트 매니저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오브젝트의 모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properties, 그 속성들, 특성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느냐. 만약에 그 데이터가 텍스트일 경우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형식이 될 것이고, 특정 어떤 특징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이런 숫자로 관리할 수 있는 속성들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숫자를 높여주거나 숫자를 낮춰주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하는 방식은 정말 심플한데, 단지 이제 그 종류가 좀 적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게 좀 부담이겠죠. 근데 뭐 이런 기능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거를 내가 왜 하지? 부터가
가장 먼저 고민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하는지,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지, 그런 뭐 디자인이 왜 이런 디자인이 나왔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컨셉 단계에서부터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컨셉적인 부분도 뭐 따로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은 거의 이제 첫 시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실제 시네마 4D 화면을 보면서 축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을 해볼게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3D 프로그램 치고는 좀 심플한 인터페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그 시네마 4D를 조금 더 편해하는 이유는 인터페이스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인상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이제 필요한 부분부터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다운받은 파일 중에 가장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뭐 대단한 예제는 아니고 그냥 방향성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피겨 제가 커서 위에 보시는 요 아이를 꾹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 도형들을 꺼내서 놓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피겨라고 하는 이 아이를 제가 조금 잘 보이는 색깔로 추가시켜 놓은 것 뿐이죠. 뭐 대단한 파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가상 공간을 어떻게 내비게이션 하는지부터가 이제 첫 시작이니까 그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 가상의 공간은 뷰포트라고 하고요. 이 뷰포트는 이렇게 투시가 적용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투시 뷰가 기본에 딱 처음 열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나오지만 마우스의 휠 버튼, 가운데 버튼을 이 뷰포트 아무 데서나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면이 4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원래 있던 뷰는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나머지 나머지 세 가지 뷰는 각각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탑 뷰, 위에서 보는 것, 프론트 뷰, 앞에서 보는 것, 라이트 혹은 레프트가 될 수도 있겠죠. 사이드 뷰겠죠.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는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같은 평면 뷰들은 투시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마치 도면을 보는 것처럼 어떤 왜곡이 없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를 보여주는 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죠. 하지만 이 평면 뷰 상태로 렌더링 하는 경우는 또 많이 없으니까 저희가 3D 씬을 다 만들게 되면 이렇게 투시가 적용된 이런 뷰에서 대부분 렌더링을 하게 되고요. 최종 결과물을 만든다는 뜻이고 상당 부분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많이 머물게 됩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를 좀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죠. 처음엔 좀 얘랑 친해져야 되고요.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뷰포트 우측 상단을 보시면 아이콘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 화살표를 클릭한 채로 그냥 띄지 말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위아래 양옆으로 틸팅 패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위아래처럼 되어 있는 화살표지만 화살표가 앞에는 좀 크고 위에는 좀 작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막 해보시면 카메라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것처럼 이게 줌인 줌아웃은 아니고 실제 카메라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는 화살표는 왠지 뷰가 돌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뷰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각도, 원하는 앵글 각도 똑같은 말이죠. 어, 이 샷의 크기, 사이즈를 원하는 샷의 사이즈를 잡고 앵글을 잡고 뭐 이런 작업들을 요 세 가지 이렇게 하거나 밀고 당기거나 돌리거나 하는 요 세 가지 음, 기능으로 다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번 필요할 때마다 여기 올라가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많은 부분 그냥 Alt 키와 마우스 조합 키로 그것들을 대신 하게 되는데 일단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 있죠? 왼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뷰가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위아래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만 하죠. 회전은 하지 않고요. 그럼 남은 게 하나 있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카메라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래서 Alt 마우스 조합 키로 뷰포트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거의 대부분의 3D 프로그램들이 이런 Alt 조합 키로 뷰포트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꼭 시네마 4D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다른 툴로 가더라도 좀 편하게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Alt와 마우스 조합키, 마우스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 오른쪽 버튼. 그래서 요 예제 파일 별거 없지만 요걸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돌리는 것과 허공에서 도는 것과는 또 기분이 다르기 때문에 뷰포트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이걸 가지고 좀 돌리면서 놀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주 얇은 선으로 이제 XYZ 얘기를 시작을 하네요.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렇게 옆 방향으로 이렇게 빨간색 선이 있죠. 이게 X축이고 이쪽으로 파란색 방향으로 저 뒤쪽 피규어 뒤쪽으로 나 있는 화살표가 Z축, 그리고 위쪽으로 솟아있는 화살표가 Y축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의 가장 원점에서 이렇게 화살표 세 축의 방향성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왼쪽 하단에 보시면 또 조그맣게 이렇게 축에 뭐 약간 썸네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미리 보기처럼 제가 뷰포트를 돌릴 때 같이 방향성이 연동이 돼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시가 적용된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축의 방향이 있고 내가 이 공간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구나 정도로만 첫 우리가 만남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붙겠지만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3D 프로그램의 가상의 입체 공간이구나 정도로만 우리 첫 인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칠 텐데 이 피겨라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아이들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오브젝트 마치 뭐 포토샵에서 레이어 보는 것처럼 여기에 아이콘과 이름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오브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피규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에는 오른쪽 하단에 그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COORD라고 되어 있는 탭을 선택을 해보시면 좀 약자로 나와 있죠. PSR이라고 해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장이 돼서 관리되는 그래서 이쪽을 오브젝트들의 그런 속성을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해서 어트리뷰트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뷰포트 자체에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오브젝트에 저희가 잡고 당길 수 있는 축 조절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잡고
이동을 하시면 여기 어트리뷰트 쪽에 옵션들이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 축을 잡고 움직이게 되면 이제 X축에 대한 포지션 값만 변하죠. 만약에 여기에 그냥 0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네, 원점으로 가고요. Y축을 잡고 올려보면 포지션 Y 값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축의 양의 방향성은 다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 얇은 선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X축으로 저희가 플러스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축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오브젝트가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툴들이 이런 기준 축 이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다 다르다고 해서 너무 그런 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면 좋은 거는 그냥 우리가 C4D 안에서 시네마 4D 안에서 그냥 여기서 정의한 축의 방향이 이렇구나. 그리고 플러스 방향은 이렇구나. 라는 것 정도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YZ 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